중요한 것은 을 곱해서 가중치를 둔 것이다. 네, 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의 티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FI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FI 지표는 머니 플로우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존의 RSI 지표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이 RSI 지표를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지표가 MFI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FI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가격이 상승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하락하려고 한다면 세력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가격을 기존의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고점을 넘긴다든지 혹은 전저점을 넘기면서 지속적으로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이 특정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가격대를 뚫어주기 위한 강력한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이 해당 저항대에서 혹은 지지대에서 돌파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많아야지만 해당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들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MFI 지표는 기존의 RSI의 개념에서 거래량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현재 수급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가, 아니면은 수급이 줄어들고 있는가,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식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앞에 부분은 MFI 지표를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계산식인 거고, 중요한 거는 분자와 분모가 어떤 형태로 수식을 만들어주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써드리면은, 자, 썸이라는 거는 더해라 라는 뜻이고, 이 if라는 함수에 이 가로 안에 따옴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안에 들은 것을 이걸 a라고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조건이 참이라면은 b라는 값을 가져와라. 만약에 그 값이 거짓이라면은 0 값을 가져와라. 이거인 거죠. 그래서 이 if문에서 나온 그 계산값을 이 period, 기간 동안 더해라, 이 뜻인 겁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H는 고가, L은 저가, C는 종가, V는 거래량, 그리고 가로 안에 1은 전 캔들이 되는 겁니다. 먼저 분모를 보면은 HLC, 현재에 만들어지고 있는 캔들에 고가, 저가, 종가를 더해라. 자, 그리고 H1이죠. 그러면은 이전 고가, 이전 저가, 이전 종가의 값이 현재보다 작다면, 한마디로 종가가 낮다는 것은 가격이 하락했다면 되겠죠. 자, 가격이 하락했다면 그것이 참값이라면 V는 거래량이니까 H 플러스 L 플러스 C, 현재 캔들의 평균 종가값을 거래량이랑 곱해라. 근데 거짓이라면 0값, 그러니까 값이 아닌 거죠. 가격이 내려갔다면은 거래량에다가 현재의 종가 평균값을 곱해라, 기간 동안 더해라,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분자의 값은 뭐냐면은 그냥 요것만 다른 거예요. 요것만. 이전의 평균 종가값보다 현재의 종가값이 크다면, 이것은 곧 가격이 올라갔다면은 평균 종가값의 거래량을 곱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간값으로 더해라. 한마디로 가격이 상승을 했다면은 분자의 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했다면은 이 값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 값이 커지겠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분수이기 때문에 분모 값이 커지면은 MFI 값은 내려가게 돼 있고, 분자 값이 오르게 되면은 MFI 값은 올라간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V라는 거래량을 곱해서 가중치를 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MFI는 여기에 거래량 값을 곱해줌으로써 실질적인 거래량의 세력들이, 돈이 현재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느냐 혹은 빠져나가고 있느냐를 가중치로 두었다는 겁니다. RSI의 업그레이드 지표라는 것은 이 거래량의 값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석 방법은 MFI는 거래량을 고려한 RSI로 알려져 있다. MFI도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라고 적었는데, 한마디로 RSI 같은 경우는 과매수는 70 그리고 과매도는 30 기준으로 하는데, MFI는 조금 더 그 기준을 높여서 과매수는 80 그리고 과매도는 20이라는 기준선을 가지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마찬가지로 MFI 지표에서 바닥권에 20 이하에 위치하고 있는 수치라면은 현재 시장이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MFI 값이 80 이상이라면은 현재 구간이 천장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MFI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보조 지표는 다이버전스를 기본 개념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다이버전스, 과장된 다이버전스, 그리고 히든 다이버전스, 트리플 다이버전스 네 가지의 기본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다이버전스부터 보면은 가격과 지표의 괴리,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앞추세가 매도 추세인데 이전에 저점을 갱신을 했다. 근데 지표는 상승되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반전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는 반대로 가격은 상승했는데 지표는 이런 식으로 하락했다면은 이것은 하락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과장된 다이버전스는 뭐냐면은 가격은 동일하나 지표가 괴리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이 기존 추세가 매도였는데 반등이 나왔다가 동일한 가격대에서 더 저점을 깨주지 않고 반등이 생겼는데, 아까 전에 일반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더 밑으로 내려왔지만 이거는 같은 동일선상에 있고 지표가 상승했으면은 이것은 과장된 다이버전스다. 그리고 반대로 가격은 고점이 같은데 지표의 고점이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과장된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히든 다이버전스는 가격은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으나 지표가 괴리를 보인다. 자, 이것은 모든 다이버전스 중에서 유일하게 추세 반전이 아니라 추세를 유지하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반등을 해서 매수 추세인 것처럼 됐는데 큰 하락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저점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왔을 때 지표가 되려 이전의 저점보다 과매도되어 있다면 이를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 되돌림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은 저점은 낮아졌는데 반대로 지표의 고점은 오히려 상승되어 있다면은 기존의 추세대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히든 다이버전스는 많이 발생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전 하락하는 파동이 있었다면은 되돌림 파동이 50% 이상 되돌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는 기존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트리플 다이버전스인데, 저점이 내려갔는데 한 번 더 내려갔죠. 자, 근데 지표는 가격상에서는 3번 가격을 저점을 낮췄지만 지표는 되려 상승했다면 이것은 트리플 다이버전스를 보고 강력한 매수 신호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는데 우측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일반 다이버전스죠.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대응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그렇지만 다이버전스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되려 가격이 저점이 하락되었을 때 여기서는 손절을 내어주고 다시금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저점과 마지막 저점을 잇고 그 해당되는 지표의 가격대를 이렇게 이었을 때 다이버전스가 생겼다면은 요거는 트리플 다이버전스를 보고 강력한 매수 신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가격의 저점이 올라가면서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고 반전이 돼야 되는데 반전이 되지 않고 되려 고점을 높였지만 MFI에서의 저점이 낮아졌다면 트리플 하락 다이버전스로 볼 수 있고 강력한 하락 전환 신호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다이버전스가 왜 생기는 것이냐?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는데 이 MFI의 저점이 낮아졌다는 것은 첫 번째로 상승하려는 파동의 길이가 짧아졌다라는 거죠. 자, 이걸 차트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고 되돌림 발생하고 다시 이만큼 올라갔는데 상승하는 파동의 길이를 따져보면은 첫 번째로 나왔던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길죠. 근데 가격 자체만 봤을 때는 고점이 높아졌지만
상승하려는 힘의 어떤 길이만 따져봤을 때는 얘가 짧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RSI도 여기서는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MFI는 좀 더 이러한 움직임을 더 보여주는 것은, 자, 거래량이 여기서 여기까지 터졌을 때랑 여기서 여기까지 터졌을 때를 가중치로 두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래량이 훨씬 많았는데, 반면에 거래량의 가중치도 적어졌기 때문에 여기 봉에서의 거래량이 강력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여력이 적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더 갈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적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적어졌다는 걸 의미하고 세력들이 매수세로 가담하려는 어떤 힘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것이다. 다이버전스의 원리는 첫 번째 파동의 길이, 두 번째 MFI 같은 경우는 거래량의 다이버전스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